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사 시연어 8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강에서는 지난 7강에서 이야기했던 배열의 어떤 약간, 배열하고 뭐 똑같은 1차원 배열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배열을 좀 그룹을 지어서 안에 묶음을 다시 더 만들어 놓은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 그래서 2차원 배열인데요. 자, 1차원 배열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1차원 배열. 지난 7강에 있었던 1차원 배열. 같은 종류의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개 연속적으로 쭉 붙여놓은 거고, 거기에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그 각각에 붙어있는 하나하나의 공간들을 구분하는 게 1차원 배열이었죠. 예를 들면은 뭐 요러한 데이터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하나로 이렇게 쭉 묶어 놓은 거, 하나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 놓은 거, 요거를 우리가 1차원 배열이라 합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에서 각각의 이제는 번호 인덱스가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쭉 붙어서 하나하나의 공간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2차원 배열은 의미적으로는 똑같은데 안에서 그룹을 따로 지어 놓은 거예요. 그룹을. 예를 들어서 이제 안에서 1차원 배열에다가 그룹을 묶음을 다시 지어 놓은 거. 이거를 이제 2차원 배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룹을 두 번 짓게 되게 되면은, 한 번 더 짓게 되면은, 자, 요거는 0번 그룹, 얘는 1번 그룹,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배열 안에서 0번 그룹, 1번 그룹,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안에서 요 인덱스 번호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인덱스 번호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인덱스 번호는 요거는 0번 그룹에서 여기는 0번 공간, 0번 그룹에서 1번 공간, 0번 그룹에서 2번 공간, 3번 공간,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가 붙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룹, 1번 그룹에서 여기는 1번 그룹에서 0번째 공간, 1번째 공간, 2번째 공간, 3번째 공간,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붙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룹을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한 번 안에서 더 크게 한 번 지은 거 안에서 그룹을 따로 한 번 더 지은 거. 그래서 두 번을 이제 그룹을 지은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2차원 배열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3차원 배열은 뭘까? 그룹 안에서 그룹을 또 지은 거를 이제 3차원 배열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예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다. 자, 1차원 배열은 여기서 그룹을 이렇게 짓는 거. 2차원 배열은 이 안에서 그룹을 따로 한 번 더 지은 거. 2차원 배열. 자, 3차원 배열은 이 안에서 그룹을 다시 또 하나 더 지은 거예요. 또 하나 더 지은 거. 이거를 우리가 3차원 배열이라 한다. 4차원 배열은 그 안에서 그룹을 또 하나 더 묶은 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마트나 시장에 이렇게 장을 보러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물건을 여러 종류를 삽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예를 들어서 뭐 5개 사고, 그리고 복숭아를 5개를 샀다. 총 10개를 과일을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비닐봉지에다가 사과 5개, 복숭아 5개, 이렇게 10개를 한 봉지에다 다 넣은 거를 우리가 1차원 배열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2차원 배열은 그 안에서 사과 5개 따로, 복숭아 5개 따로 해서 봉지를 따로 해서 그거를 하나의 봉지에 담은 거. 요게 2차원 배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쉽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의미는 그런 거고요. 그럼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각각의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각각의 공간들 하나하나들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룹 나눠진 거에 따라서 번호를 인덱스를 따로따로 붙여준다는 거. 그거만 좀 유의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2차원 배열이든 3차원 배열이든 뭐 100차원 배열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다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1차원 배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그룹을 2번 짓게 되면은 2차원 배열, 그룹을 3번 지어 놓게 되면은 3차원 배열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인덱스 번호가 조금 다르게 부여된다. 그것만 좀 이해하시게 되면은 2차원이든 3차원이든 다 쉽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코딩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 변수라는 거는 뭡니까?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죠. 저장 공간을 행과 열로 조합해서 만든 배열이다. 앞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C 언어나 뭐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도 2차원 배열, 뭐 3차원 배열 이런 다 통칭해서 우리가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는데 할 때 이제 특히 2차원 배열을 설명할 때 행과 열로 조합된 배열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상으로 보면은 뭐 이런 거죠. 우리 행과 열로 돼 있는 걸 우리가 수학에서 행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2차원 배열 형태를 보니까 좀 행열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행과 열로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의미보다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묶음을 짓는 거라고 보시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역시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그룹을 짓는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좀 이해하기는 더 쉬울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행과 열로 표현한 뭐 조합한 배열이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앞에 이야기했던 그룹 짓는 거하고 한번 연관지어서 다시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의 이름, 즉 배열명, 뭐 배열도 하나의 변수니까 공간이니까 배열이라는 것은 공간이 여러 개 있는 걸 쭉 붙여놓은 걸 배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것도 하나의 그릇입니다. 좀 특별한 그릇이죠. 공간이 여러 개 있는 특별한 그릇. 역시 이것도 뭐 변수입니다. 그릇을 변수라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배열 이름을 줄 테고요. 그 안에 담겨질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지는가 데이터의 타입, 즉 자료형을 줄 거고요. 2차원 배열이다 보니까 이제 뒤에 번호 인덱스가 인덱스 붙는 부분이 2번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꺽쇠 갈로로 해서 하나는 행, 하나는 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예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그릇의 특별한 그릇의 이름을 ARRAY, array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름은 주기 나름이고요. 자, 그래서 그 공간의 크기가 어떤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은 건데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2개 되어 있으면 2차원이다. 자, 이런 게 꺽쇠가 하나 더 있으면 3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차원 배열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인테저. 색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색깔 빨간색이 잘 안 보이니까 색깔 뭐 노란색으로 잘 보이는 거라서 1차원 배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1차원 배열 하게 되면은 인테저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의 이름을 array라고 이름을 줬고요. 이름 주기 나름이라고 했죠. 이거를 15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1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1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총 15개 요 하나하나를 하나의 그릇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차원 배열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름을 array라고 준 거죠. 이 전체가 이름이
ARRAY라고 이 그룹 전체 이름이 딱 정해졌습니다. 이 그룹에는 15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어떻게 붙느냐? 여기는 0번 방, 1번 방, 2번 방,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해서 14번, 15번까지 이렇게 15개니까 15번까지 안 붙죠. 0번부터 시작했으니까 13번, 14번 이렇게 12, 11, 1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호가 붙겠죠. 그럼 다 붙여볼까요? 기억한 거. 얼마 안 되니까 6, 7, 8 이렇게 붙죠. 요게 바로 1차원 배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저번 했던 것처럼 한번 보면은 자, 요 공간 자, 여기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8번 인덱스를 가진 공간이죠. 즉 표현하면 array라는 전체 그룹에서 8번 인덱스를 가진 공간이 바로 여기가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요 공간 여기는 어딘가 array라는 이름을 가진 전체에서 13번 인덱스를 가진 공간에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여기는 array라는 전체에서 0번 인덱스를 가진 공간에서 0번 이렇게 코드에서 거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원 배열은 어떤 형태냐? 2차원 배열은 이제 공간을 안에서 묶음을 하나 더 지어 놓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표현을 보게 되면은 세 묶음이 있다는 거. 세 묶음. 이거를 세 묶음을 만들어 놨고요. 각각 세 묶음 안에는 5개씩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5개씩. 그래서 5개씩 봉지를 따로 했다는 거죠. 5개씩. 5개 한 묶음, 5개 한 묶음, 5개 한 묶음. 그래서 하나, 둘, 셋, 3개의 묶음이 있다. 그래서 총 15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개씩. 그래서 5개 표현해 보면은 5개. 5개씩 또 하나, 둘, 셋, 넷, 5개씩 또 5개씩. 자,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2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번 묶음, 1번 묶음, 2번 묶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밑에 인덱스는 바뀌어요. 인덱스는 이제 1차원 배열하고 다르게 인덱스는 1차원 배열은 하나의 묶음이지만 2차원 배열은 묶음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인덱스가 여기는 0번, 1번, 2번, 3번, 4번 여기도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인덱스가 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표현하게 되면 1차원 별하고 다르게 이렇게 2차원 별로 묶음을 하나 더 지어 놓게 되면은 자,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자, 요 공간 아까는 이제 달랐죠. 이번에는 요 공간은 뭐냐라고 표현하면은 array라는 전체에서 몇 번째 묶음이냐? 0번 묶음, 1번 묶음 중에 1번 묶음이죠. 그래서 1번 묶음에 있는 몇 번째 공간? 0, 1, 2, 3. 3번 인덱스를 가진 공간. 여기는 그렇게 지칭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하나 해볼까요? 아까 1차원 배열에서는 이 공간이 그냥 묶음을 따로 내부적으로 따로 짓지 않은 1차원 배열에서는 공간이 이렇게 됐죠. array라는 배열의 13번째, 13번 방이었는데 13번째 아니고 13번 방, 13번 인덱스를 가진 공간이었는데 2차원 배열에서는 이제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 얘가 array라는 배열에서 0번, 1번, 2번, 2번 묶음에서 2번 묶음 안에 있는 0번, 1번, 2번, 3번 인덱스를 가진 공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렬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보면은 볼게요. 0번 묶음 0번 묶음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0번 묶음에서
0번 공간. 0번 묶음에서 0번 공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0번 묶음에서 1번 공간. 0번 묶음에서 1번 공간. 여기. 2번 공간. 여기. 3번 공간, 4번 공간. 요거는 쉽죠? 자, 그럼 여기도 볼까요? 여기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1번 묶음입니다. 1번 묶음. 그래서 1번 묶음, 1번 묶음, 1번 묶음, 1번 묶음, 1번 묶음. 1번 묶음에서 0번, 1번, 2번, 3번, 4번. 0번,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행렬로 보게 되면은 x 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 2차원 배열을 행과 열로 조합된 배열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굳이 이제 행열로 표현했을 때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따져보면 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그림을 이렇게 제가 따로 그려놨죠. 그래서 요거 밑에 요거를 쌓아놓고 요거를 그 밑에 쌓아놓은 게 바로 요 그림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묶음을 두 번 지은 거를 이제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은 묶음을 하나로 딱 지은 거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은 하나의 묶음 안에 묶음이 한 번 더 돼 있는 거. 그걸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은 그 안에 또 묶음이 한 번 더 돼 있는 거를 3차원 배열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예제를 가지고. 그래서 뭐 이 그림 형태로 봐도 되겠고, 아니면 앞에처럼 이제 쭉 제가 그린 어떤 그런 형태로 봐도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인테저 i, j, k 세 개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 i라는 그럭 하나, j라는 그럭 하나, K라는 그릇 하나, 요 세 개를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거를 세 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정수를 담을 수 있는 ARY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선언했어요. 보니까 배열이 2차원 배열입니다. 꺽쇠가 두 개 있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이다. 묶음을 두 번 지어놨다 보시면 되겠어요. 해석을 하면은 묶음이 세 개가 있는데 각각 묶음 안에는 5개씩 들어가 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5개씩 해서 세 묶음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전체는 어떻게 나요? 5개씩 세 묶음 들어가면 전체 개수는 15개죠. 15개. 자, 그림을 가지고 그려보면은 뭐 이런 거죠. 자, 요 동그라미 이렇게 그럭을 그리기 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리기 힘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있죠. 자, 이 그럭 전체를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ARY라고 줬어요. ARY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자, 이 그럭은 담을 수 있는 각각의 내용은 뭐냐? 똑같이 인테저를 저장할 수 있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다. 자, 5개씩 해서 세 묶음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5개씩.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5개씩. 5개씩. 또 5개씩. 5개씩. 이렇게 세 묶음을 5개씩, 5개씩, 5개씩.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세 개의 봉지가 있는 거예요. 5개씩 해서 세 봉지를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2차원별로 표현을, C코드로 표현할 때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K라는 변수에다가 1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K라는 변수에다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거예요. 1을 집어넣고, 그리고 포함은 반복문을 돕니다. 그래서 i는 0부터 시작해서 저 i에다가 0을 넣고 나서 i에다가 0을
절충을 딱 넣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i가 3보다 작으면은 반복을 하고 작지 않으면은 반복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i에 있는 내용을 빼보니까 0 들어서 빼보니까 0이 3보다 작은가? 작죠? 그러면 대를 합니다. 자, 포문안에 폼을 또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또 넣든지 간에 우리 계속 따라가면 되죠, 그냥. 자, 그래서 J에 0을 넣어놨습니다. J에다가 0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J에 들어있는 내용을 빼게 되면은 0이죠. J 내용을 뺐을 때 5보다 작은가? 작죠? 작으면 뭡니까? 그 안에 거를 합니다. 자, 뭐야? ARI라는 그룹. 요거죠. 여기에 i번째, i가 현재 0이죠. 0이고, j번째, j가 0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ARI의 i번 묶음에 있는 i번 묶음. 여기가 0번 묶음, 1번 묶음, 2번 묶음이 된다고 했죠. 위에서 번호는 이 묶음 안에서는 여기는 0번 인덱스 2번 1, 2, 3, 4 0번 묶음에서 0, 1, 2, 3, 4 2번 묶음에서 0,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은 ARY에서 0번 묶음의 0번 위치 0번 묶음의 0번 위치 바로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다 뭘 집어넣는다고? K++. K 들어있는 값이 1이죠. 자, 여기서 K++ 여기 약간 이제 그럼 뭐가 들어갈까? K++는 1 증가시키는 거다 해서 K에 현재 들어가 있는 게 1이니까 그게 1 증가돼서 2가 들어간다. 여기 2가 들어간다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이 정감 연산자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여기서 뭐 배열하고는 상관없지만 잠깐 좀 고려를 해볼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 K++ 하게 되면은 이 의미는 뭐냐? K에 있는 내용을 꺼집어내서 1을 증가시킨다는 건데 K++하고 K하고 의미가 살짝 달라요. 뭐 대단한 의미는 아니고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K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꺼집어내서 서고 나서 이용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즉 1을 증가시킨다 그런 의미고요. 자, K 하게 되면 뭐냐? 일단 K에 있는 내용을 1 증가시킨 후에 그리고 나서 K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사용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정감연산 플러스가 변수의 뒤쪽에 나오느냐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실제로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K에 들어있는 내용을 꺼집어내서 사용한 후에 이미 사용을 해버렸어. 후에 1 증가시키는 거. 그리고 K를 사용하기 전에 일단 1 먼저 증가시킨 후에 먼저 시키고 나서 1 증가된 그 K를 사용하는 거. 의미가 전혀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딱 준다. 동전이 이제 예를 들어 10원이 예를 들어 1원이 있다 하면은 자, 내 주머니가 K라고 봅시다. K라는 변수라고 해요. 자, 주머니에 있는 K에 있는 값을 K++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들어가 있는 1원을 그냥 줍니다. 끄집어내서 주고 나서 그리고 1 증가시켜서 주머니에는 플러스 1에서 2원이 딱 남아있는 이런 상태고요. 자, 플러스 K는 뭐냐면은 현재 1원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다 1을 증가시켜서 2원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러스 K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살짝 달라요.
살짝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K 플러스 플러스다 하면은 뭐냐면은 K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쓰고 나서 그 이후에 1을 증가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K에 현재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현재 1이 들어가 있죠. K 이쪽에서 1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K에는 1이 들어가 있어요. 1을 1을 ARI의 0번 묶음의 0번방 여기죠. 여기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1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에 1이 딱 들어가요. 1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K를 1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K가 1에서 2로 바뀌어요. 고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합니까? 끝나고 나면은 한번 반복했죠. 끝나고 나면 변화치를 합니다. J 플러스 플러스 J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1을 증가시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밑에 이 의미하고 뭐 크게 상관을 안 해도 돼요. 자, 이 정감 연산자가 있는 경우, 뭐 플러스 플러스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이게 단독으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 옆에 뭔가 뭐 붙어 있으면은 이러면은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 옆에 뭐 대입하는 이런 실제로 사용하는 게 같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느냐 뒤 변수에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살짝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이것처럼 이제 단독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크게 뭐 이제 그러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1 증가시키고 사용하고 나서 증가시키든 간에 어차피 그걸 거기에서 뭐 바로 사용하는 게 옆에 대입하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자, 반복 내용을 하고 나서 J를 1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J가 0에서 1로 바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복 조건을 다시 봅니다. 1이 J가 증가된 1이 5보다 작은가? 작죠? 그럼 또 옵니다. 와서 J는 1로 증가됐어요. 그래서 I는 이 상태에서 0 그대로고 J가 1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ARI 변수의 0번 그룹에 있는 1번 0번 그룹의 1번 여기죠. 여기 0번 그룹의 1번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K 플러스 플러스 K에 들어가 있는 현재 2였죠. 2. 그래서 여기에 2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2가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2가 들어가고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그 이후에 K 값은 1 증가돼서 3으로 바뀌어요. 자, 반복하고 나서 뭐 하느냐? J를 1 증가시킵니다. J는 1에서 2로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반복할 건지를 검사합니다. J의 값, 즉 2가 5보다 작은가? 작죠? 그럼 내려가면은 다시 I는 안 바뀝니다. 그죠? I는 나중에 이 블락을 벗어나서 여기 가서 바뀌는데 아직 이 안에서 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I는 그대로고 J는 2로 바뀌어요. J가 현재 2죠. 그래서 0번 묶음의 2번 공간, 0번 묶음의 2번 공간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K의 값은 3이죠. K 값이 3이죠. 3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3이 들어간다는 거죠. 3. 그리고 나서 뭐냐? 플러스 플러스. K는 3에서 4로 바뀝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다시 올라가면은 J는 플러스 플러스에서 1 증가되면 J는 1이 증가돼서 3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더 반복할지 또 봅니다. 들어가서 J가 현재 3이죠. 그래서 3이 5보다 작은가? 그래서 작으니까 다시 내려와서 0번 그룹의 3번 방에 0번 그룹의 3번 방에
뭘 집어넣느냐? K 값을 잘 집어넣습니다. K 값이 현재 4죠. 4를 집어넣어서 4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K는 4에서 5로 바뀝니다. 자, 이 과정을 반복을 해서 돌게 되면 5번 돌게 되면은 여기에는 마지막으로 0번 그룹의 4번 방에는 5가 들어갈 거예요. 5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J가 4 해서 J가 5로 딱 바뀔 거예요. 플러스. 그래서 5가 더 반복할 건가 와서 5가 5보다 작은가? 작지 않죠? 그래서 더 이상 밑에 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복이 끝나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포문이 한번 수행이 완전히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뭐 합니까? 이걸 끝나고 나면은 변화치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J가 0에서 1로 증가됩니다. 그죠? 그래서 i가 3보다 즉 i에 있는 값이 0이니까 1이 3보다 작은가? 작죠? 작으니까 밑에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J는 0 넣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J는 0을 넣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J는 다시 0을 넣고 시작해요. 0을 넣고 그래서 0이 5보다 작은가? 0이 5보다 작은가? 그래서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i는 현재 1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바뀌는 거지. 이 부분이 지어놓고 올게요. 이 부분이 이제 i는 현재 아까는 0이었는데 이제 1로 바뀌었죠. 그래서 1이고 j는 0부터 시작하니까 0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ARI라는 배열에, 즉 ARI라는 배열에 1번 그룹에 있는 0번. 자, 0번 그룹에 이제 1번 그룹에 있는 0번. 바로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K 플러스. K, 현재 K 값은 뭔가요? 현재는 5예요. 그렇죠? 5를 집어넣는다. 여기다가 5가 아니고 앞에서 제가 좀 덜 따라갔네요. 이게 현재 그 앞 단계에서 6으로 바뀌어 있었을 거예요. 이 마지막에 제가 처리를 안 했네요. 6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그래서 뒤엄점 띄어서 하니까 뭐 다 해놓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네. 6이 딱 들어갑니다. 여기 6이 들어가는 거죠. 1번 묶음에, 즉 1번 묶음에 0번 방, 0번 인덱스 방, 1번 묶음에 0번, 여기를 이야기하죠. 여기에 6이 들어갑니다. 6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플러스 하겠죠. 그래서 이게 K는 7로 바뀝니다. 자, 올라가서 J는 1 증가돼서 J는 0에서 1로 증가되어 있고요. 1이 5보다 작은가? 하면은 작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J 값이 0에서 1. 그래서 1번 묶음에 1번 방, 1번 묶음에 1번 방, 1번 묶음에 1번 방. 여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7이 들어가는 거죠. 7. 여기 7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K는 7에서 8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또 5번을 반복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8, 9, 10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K는 9, 여러분 한번 쭉 따라 보세요. 하고 K는 계속 도네요. 11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 이제 두 번째 안에가 끝납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내용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가서 i가 1 증가됩니다. i가 1에서 2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2가 3보다 작은가? 해당되면 또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는 i는 인덱스가 2번, 즉 2번 묶음에 가는 거야. 2번 묶음에 가서 0번, 1번, 2번, 3번, 4번 j가 0, 1, 2, 3, 4로 바뀌면서 이 각각의 값은 뭐가 들어가느냐? 11, 12, 13, 14, 15로 바뀌어갈 거예요. 그래서 k 값은 12, 13, 14, 15까지 바뀌어가고 마지막에 와서 k 에서 16까지 k는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을 반복하면은 요렇게 값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가서 j는 2에서 1 증가된 3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다시 반복 여부를 판단할 때 3이 3보다 작은가? 작지 않죠? 그럼 밑에 거를 반복하지 않고 끝이 나게 된다. 끝이 나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 ARI라는 인테저를 15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인데 안에서 묶음이 한 번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0번 묶음, 1번 묶음, 2번 묶음 이렇게 묶음의 인덱스가 붙고요. 그 묶음 안에는 다시 0번, 1번, 2번, 3번, 3번 순차적으로 인덱스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 결과를 보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거 그대로 적고 요 두 번째 거를 잘라서 어디에 2m에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2m 넣은 거예요. 나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배열 형태로 그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요거예요. 요거를 그 밑에서 한 거죠. 밑에서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이게 순차적으로 쭉 따라가 보면은 폼은 이래서 쭉 돼 있지만 순차적으로 쭉 이제 2차원 배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안 상태에서 하나 스텝 이렇게 한 스텝씩 계속 따라가게 되면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이 따라가는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 혹시 이런 2차원 배열에 포문을 돌면서 뭐 값을 집어넣고 나서 최종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가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그냥 하나하나씩 값을 쭉 넣어가면서 제가 했던 것처럼 쭉 따라가 보게 되면 그림 그려서 딱 따라가 보게 되면은 그 동작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막 띄엄띄엄 가지 말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했던 실수처럼 그렇죠? K 값이 막 더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 안 해놓고 이런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스텝 한 스텝 해서 빨리 따라가 보도록 따라가 보면은 모든 게 해결되니까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침착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뭐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예를 한번 볼게요. 자,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을 다루는 문제인데 앞에 있던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순환구조 뭐 반복하는 거죠. 포문을 사용해서 포문 안에 포문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 있는 거. 요거를 이제 표현하는 게 이런 순서도죠. 자, 5번 반복하고 그 안에서 또 5번을 반복하고 그러면서 많으냐? 배열 2차원 배열에 2차원 배열 A라는 데다가 1부터 25까지의 값을 쭉 집어넣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부터 25까지 15개 아니고 25개의 값이 쭉 저장되는 겁니다. 뭐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런 식이죠. 이런 식. 1부터 시작해서 25까지 25개의 값들이 쭉 저장되는 거. 인테저 정수 값들이 쭉 저장되는 거. 그거를 이제 C 코드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문 안에 반복문 안에 그 밑에 또 반복문이 또 들어가는 거죠. 반복문이 들어가고 그 안에 A라는 배열에 I번째, J번째 위치에다가
1을 넣고 또는 2를 넣고 3을 넣고 쭉 해서 25까지 25번 돌면서 값을 집어넣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냥 표현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표현을 하면 요건 결과고요. 요거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자, 뭐 보이드에서 뭐 메인부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에 필요한 재료는 없다. 그래서 역시 괄호 안에 보이드로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수 i와 j가 있어야 되겠고 배열 a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선언하겠습니다. 인테저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i라는 변수, j라는 변수, 그리고 a라는 배열을 만듭니다. 자, 배열은 총 25개를 1부터 25까지 25개를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25개를 저장하는 건데 2차원 배열로 2차원 배열 인덱스가 2개 있으니까 2차원 배열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만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몇 개씩 한 묶음 안에 큰 묶음 안에 대한 묶음을 한 번 더 지었다고 해서 2차원 배열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안에 더 지은 묶음 그 안에 몇 개가 들어갈 것인가 이걸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5로 나눠지는 게 이게 ES는 뭐 딱히 뭐 그렇긴 한데 여기 봐서는 이제 이 하나의 묶음 안에 몇 개씩 들어갔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는 없는데요. 이것만 딱 봤을 때는.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이 순서도에서 몇 번 반복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몇 번 반복되는가. 굳이 유추를 하자면은 이렇게 봐요. 5번씩 5번 반복되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한 묶음 안에 5개씩 들어가서 그게 5묶음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결국 전체가 다 25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배열은 5묶음이 있는데 그 각 묶음 안에는 5개씩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5개씩 들어가 있는 묶음이 5개가 있다. 그래서 총 25개의 배열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 배열 A도 이 A라는 배열도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인테저 타입이다. 그래서 배열 선언을 2차원 배열 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포문을 5번 돌리면서 그 안에서 다시 5번을 돌리면서 이제 그 각각 A의 각각에다가 이제 값을 저장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가 좀 그거 하지만 배열을 쭉 표현해 볼게요. 물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5묶음이 있어요.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5묶음. 5묶음 안에는 각각 5개씩.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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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총 25개. 그래서 묶음을 표현을 한번 해보면요. 5개씩 5묶음. 5개씩. 이만큼씩. 5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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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씩 들어가서 5묶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0번 묶음이죠. 얘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붙죠. 그 안에서 각 묶음 안에서 각각은 역시 0번 묶음에 0번 공간, 1번 공간, 2번, 3번, 4번 공간 이렇게 될 거고요. 1번 묶음에서 0번 공간, 1번, 2번, 3번, 4번. 2번에서 0번, 1번, 2번, 3번, 4번.
3번에서 0, 1, 2, 3, 4 마찬가지로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그림을 표현하면 저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포문을 돌면서 0번 묶음 들어가서 0, 1, 2, 3, 4 다섯 번 반복하고 1번 묶음을 옮겨서 0, 1, 2, 3, 4 다섯 번 반복하고 이쪽으로 옮겨서 다섯 번 이런 식으로 포문의 바깥쪽 이 포문은 이 바깥쪽 포문은 이걸 도는 거예요. 여기 그룹을 묶음을 옮겨가면서 돌아가기 위한 포문이고요. 안쪽에 있는 J로 시작하는 포문은 뭐냐면은 하나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한 묶음 안에서 다섯 번을 옮겨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포문입니다. 그래서 포문 안에 포문이 있는 그런 구조죠. 자, 그래서 뭐 금방 이야기한 거를 뭐 코드로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반복한다. 뭐가 i를 제일 처음에 0을 딱 넣어놓고 시작을 한다. 다섯 번 시작하니까 i는 다섯 번 반복에 i는 5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면서 매번 i는 1 증가시킨다. i는 매번 1 증가시킨다. 다섯 번 반복한다. 그죠? 그래서 i가 0에서 시작해서 1, 2, 3, 4까지 도는 거는 i가 0, 1, 2, 3, 4 이렇게 그룹을 도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하느냐 포문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제어 변수를 J를 준 거죠. J에 0을 넣고 J가 5보다 작을 동안 반복하면서 매번 J를 1을 증가시킨다. AJ 써놓으니까 헷갈릴까봐 색깔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J예요, J. 그래서 요 J로 어떤 카운트를 하는 요 안쪽 포문에서는 뭐냐? 각 그룹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그룹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옮겨가는 그 용도로 J를 계속 0에서부터 1 증가시키면서 다섯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안에 뭐 하느냐? 안에서 2차원 배열 A에다가 값을 집어넣습니다. A에다가 A의 I번째 그룹의 J번째 위치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1부터 값을 넣으면 되겠죠. 자, 1부터 넣으려고 하면 뭐 변수를 하나 더 줘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변수를 하나 더 주면 좋겠다. 물론 뭐 다른 걸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변수 하나 더 줍시다. 여기다가 뭐 뒤에다 하나 살짝 더 달면 되니까 인테저에서 K라고 하나 더 줍시다. 더 주고 K는 이렇게 합시다. K는 바로 1을 딱 집어넣겠습니다. 1부터 시작하도록. 자, 이렇게 하고 이제 K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아까처럼 그래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 1을 집어넣고 i가 제일 처음 들어오게 되면 i는 0이고 다시 들어왔을 때 j도 0이 있을 거예요. 0번 그룹의 0번 방에는 k 즉 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1이 들어가겠지. 0번 그룹의 0번 방에 1이 들어갈 거고 돌아서 j가 1 플러스 되면은 그 안에서 0번 방에서 1번 위치로 0번 그룹에서 1번 위치로 옮겨갈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다시 k가 1 증가된 2가 들어갈 거예요. 2가 들어갈 거고 3이 들어갈 거고 4가 들어갈 거고 5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문이 5번 돌고 나면은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이 전체가 한 번 돌면은 빠져나가서 i는 1 증가될 거예요. i가 0에서 1로 갑니다. i가 0번 그룹에서 1번 그룹을 옮겨오죠. 옮겨와서 다시 j가 0, 1, 2, 3, 4 하면서 0, 1, 2, 3, 4 하면서 이거 뭔가요? 얘가 왜 나왔나? 자, 0, 1, 2, 3, 4 옮겨가면서
K 값을 계속 집어넣을 겁니다. K 값은 이제 계속 안에서 이제 계속 1씩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6, 7, 8, 9, 10. 뒤에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이렇게 들어갑니다. 온드시어 데이터 리커버리 싫어요. 이렇게 25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쌓아서 밑에 넣고 요거죠. 요거는 요겁니다. 그렇죠. 그 밑에 거, 그 밑에 거 해서 총 5개씩 들어가서 5묶음이 있는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네. 뭐 다르게 뭐 프린트하고 이런 거 따로 없으니까 우리도 뭐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원 배열, 뭐 1차원 배열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좀 특별한 그룹이죠. 특별한 그룹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고, 그게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룹이 한 번 더 지어 있으면 그거를 2차원 배열이라고, 그 안에다가 그룹이 다시 한 번 더 지어 있으면 그걸 3차원 배열이라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 보러 갔을 때 뭐 사과나 복숭아 이런 것들을 이제 봉지를 따로 한 번 더 담으면 그게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 말고 그냥 한 봉지에다 다 담게 되면 그 1차원 배열. 그룹이 한 번 지어 있는 게, 여기서 그룹이란 것은 봉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봉지 안에 데이터가 그냥 쭉 다 들어가 있는 게 1차원 배열. 그 봉지 안에 다시 낱개의 봉지가 더 있는 거, 그래서 그 안에 따로 분류는 그거를 2차원 배열이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00차원 배열은 뭘까? 봉지. 자, 우리가 물건 포장할 때 역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연필 보통 한 타스가 몇 개 들었나요? 12개 들어있나요? 12개 한 타스죠. 요즘 연필을 잘 안 쓰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연필 그 단위가 한 타스라고 해요. 그래서 한 통 안에 연필이 12개를 집어넣는 걸 우리 한 타스라고 해서 낮게 포장이 딱 돼요. 빼빼로통 같이 생긴데 거기다가 연필 12개 딱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럼 12개가 들어있는 연필이 12개씩 해서 따로따로 포장해서 큰 박스에다가 그걸 딱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박스 그게 하나의 배열입니다. 배열인데 그 안에 보면은 연필들이 12개씩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분리돼.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2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원 배열에 대해서 봤습니다. 2차원 배열. 우리 지난 강의에는 1차원 배열을 봤었고요. 오늘은 2차원 배열을 봤습니다. 자, 우리 뭐 또 3차원 배열에서 더 하지 않지만 3차원 배열은 그룹을 안에서 한 번 더 지어놓은 거죠. 그렇죠? 1차원 배열은 그룹이 하나 있는 거, 2차원 배열은 그 안에 또 묶음이 또 있는 거, 3차원 배열은 그 안에 있는 묶음 안에 또 묶음이 또 돼 있는 거, 이걸 3차원 배열이란다. 그래서 통칭해서 2차원 배열부터 이 밑에 뭐 3차원, 4차원 쪽에서 얘네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차원, 마늘다죠, 마늘다. 한자로 마늘다입니다. 그래서 묶음이 많이 되어 있는, 한 번이 아니고 2번 이상의 묶음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차원 배열이라고 불러요. 뭐 그렇게 우리가 용어를 가지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2차원이든 3차원이든 4차원이든 이 다차원 배열은 의미적으로 그냥 묶음이 여러 번 되어 있나, 몇 번 되어 있나, 이런 의미니까 여러분 인내력을 가지고 잘 이렇게 그림을 그래서 잘 따라가게 되면 금방, 뭐 크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금방 뭐 그거를 코드를 따라가거나 여러분이 만들거나 할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2차원 이상의 배열은 일단 그룹 되어 있으니까 그냥 봤을 때는 이제 인덱스를 2개의 종류를, 그룹을 지정하기 위한 인덱스, 그 그룹 안에서 또 하나하나를 지정하기 인덱스, 그래서 2단계의 인덱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냥 외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실제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인내를 가지고 금방금방 그림 그려가면서 하면은 금방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를 하고 뭐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시 언어 전체, 이게 뭐 시 언어 전체는 아니지만 이제 시 언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파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1강에서부터 지금 8강까지 오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정보 처리 기사 실기라는 이 굴레를 좀 벗어나서 조금 더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시 언어에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기는 합니다. 하긴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보 처리 기사 필기 시험에 어떤 그 범주에서 맞추게 되면은 요 정도까지 여러분이 그 소화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했는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예제 코드 같은 거를 좀 우리 뭐 따로 작성하는 게 이런 건 없으니까 순서도 알고리즘에 대한 순서들을 이제 C 코드로 한번 하나하나 이해를 하면서 살펴보시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시면은 실기 시험에 충분한 준비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보시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아직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분은 반복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처음이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지도록 빨리 만들면은 빨리 편해지게 될 테고 그거를 뭐 귀찮아서 자꾸 시간을 끌게 되면은 더 괴로움 시간이 계속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괴롭기 전에 빨리빨리 많이 반복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반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시 언어에 대한 우리 정보 처리 기사 실기 과목 파트에 대한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